안녕하세요. 홍보처 선명원입니다. 제가 기술 직렬인 제가 홍보 부서에 10년 만에 입사 10년 만에 처음 와서 받은 업무가 바로 보도자료 작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보도가 이 홍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콘텐츠는 저처럼 처음 홍보 업무를 접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언론 홍보 A부터 Z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보도자료를 왜 쓰고 어떻게 쓰고 쓴 다음엔 뭘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대하는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 왜 쓰나요? 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해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죠. 하지만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언론 홍보는 돈이 들지 않는 대표적인 무료 홍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기자분들이 가끔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광고 요청을 요청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아예 돈이 안 든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기사거리를 던져주면 언론에서는 돈을 주지 않더라도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미래전략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050년 빈집을 예측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국내 최대 언론사인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그 관련된 보도 내용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죠. 그 이후로도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인용을 했었고요. 많은 홍보 효과를 있었지만 공사에서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광고 예산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 작성 이유가 경영평가입니다. 우리 성과급과도 직결된 문제죠. 경영평가라는 게 공사의 1년 동안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나, 일을 잘했나를 평가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기사입니다. 언론 보도는 홍보뿐 아니라 증빙과 기록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신뢰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신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약 2,100억 개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와 비교했을 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하루 만에 얻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정보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신뢰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보다 언론 보도는 약 10배의 신뢰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무료 홍보, 경영평가, 신뢰도만 가지고도 보도자료 작성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 어떻게 쓰나요? 입니다. 나는 글솜씨가 너무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보도자료는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라이팅이기 때문에 누구나 연습하면 쓸 수 있고 정해진 템플릿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과연 이 주제가 기사화될 수 있을까? 보도자료 작성의 목적은 바로 언론 보도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자들이 이것을 기소하는 그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재밌어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이 보도자료가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공사에서는 대표적인 보도자료 형태들인데요. 사업, 행사, 인물, 사회공헌 등이 공사에서 내보내는 대표적인 보도자료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사업이야 우리 사업이 다 대국민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테고요. 행사나 사회공헌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인물 역시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민들이 개인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선정했다면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가장 좋은 보도자료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한 보도자료입니다. 바로 기사화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는 사실입니다. 보도자료에 개인이나 기관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보도자료는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팩트를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두 번째 원칙,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됩니다. 가끔 공사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중에 행사 보도자료인데 행사 장소가 없거나 행사 목적이 누락된 경우도 종종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꼭 육하 원칙이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입니다. 우리 공사 직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썼어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받아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보도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는 생소한 용어는 좀 더 친근하게 바꾸고 약어나 전문 용어는 최대한대로 없애는 게 좋은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형식인데요. 보도자료라는 게 기사라는 게 중요한 게 먼저 오고 좀 덜 중요한 게 뒤에 오는 역피라미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은 한정된 지면 안에서 기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쳐낼 때 뒷부분부터 쳐내거든요. 근데 뒷부분 쳐냈는데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으면 중요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위랜드의 본사홍보처에서 보도자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COP 홍보가에도 수년간 쌓아온 보도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 주제와 맞는 보도자료를 선택하셔가지고 조금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보도자료 10개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다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히 표현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보다는 약 200여 명의 사람이 참석했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하고요. 핵심을 전달하라에서는 이러겠죠. 올해도 원만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이것보다는 올해도 무쟁의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짧게 써라. 아까 쉽게 써라는 비슷한 말인데요. 중문이나 본문, 접속사를 최대한대로 빼고 단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피해야 되고요. 전문 용어는 기자분들이 오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일이 뉴스가 되진 않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 행사를 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샘플로 보도자료 형식을 좀 갖고 왔어요. 맨 윗부분에 보시면 정보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뭔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연락해야 될 이메일이나 연락처,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언제부터 기사화할 수 있는 보도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제목과 부제목, 그 아래 리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보도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말합니다. 이 보도자료 전체를 꿰뚫는 한 문장인데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 보도자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리드문입니다. 리드문 다음에는 본문이 나오고요.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순서대로 단락을 나누어서 쓰고 마지막에 관계자 멘트,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사진을 붙인다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말씀드렸는데요. 요새는 텍스트만 된 보도자료는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된 시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지나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제일 많이 쓴 게 보도 사진입니다. 보도 사진 쓸 때 저희 공사분들이 좀 형식이 있어요. 플랜카드 앞에 쫙 놓고 앉아가지고 차렷자세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 사진은 사실 기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행사라면 행사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연탄 봉사라면 연탄 봉사했다고 플랜카드 가지고 사진 찍는 것보다는 실제 연탄을 나르는 모습이 훨씬 현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처럼 연출, 헌혈이라는 장면을 연출해서 맨 위에 이제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라고 보이죠. 이런 연출도 좋은 보도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스트랑 베스트를 좀 뽑아보자면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드론 관련된 기사인데 드론이 전혀 보이지 않죠. 보도 사진만으로도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저 사진은 기사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나와서 이 기관에서 드론을 뭘 하네 라고 베스트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썼는데 어떻게 기자들한테 주죠? 라는 물음을 답할 수 있는 챕터인데요.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 메일링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요. 메일링 리스트가 전임자가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몇 시간만 좀 수고를 한다면 충분히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사나 본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딱딱 들어가셔가지고 산업부, 경제부 기사를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사 맨 마지막에 기자들의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바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일 주소들을 메일 주소들을 이렇게 클리핑 하셔가지고 나만의 메일링 리스트를 만든다면 그 메일링 리스트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면 충분히 기사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배포를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는 오전 9시부터 10시, 2차는 오후 2시부터 3시입니다. 이 시간이 기자분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외 시간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4시, 5시에 보낸다고 해서 다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메일을 읽어보지도 않고 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기자가 무서워요.
기자들 대하기 굉장히 무섭죠. 뭐 내가 잘못 말해서 우리 공사에 피해는 가지 않을까. 기자가 너무 비싼 밥을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광고 요청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공짜 밥과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거지는 아닙니다. 그것들 티를 내지도 않고요. 또한 지역 군수와 뭐 시장과 호용호재할 정도로 VIP식도 굉장히 있죠. 이분들이 뭐 제가 4년간 근무한 바로는 밥을 산 일을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짜 밥이나 술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사거리. 좋은 기사거리를 준다면, 내가 그분의 정보원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부정취재, 부정보도. 부정보도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나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처에서도 매년 언론위기 대응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즉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직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버리면 바로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자의 연락처나 매체명 그리고 취재 요지들을 파악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막 묻지 않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본부나 본사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면 본부나 본사에서 한 번 더 컨설팅을 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고 그 답변 자료대로만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배드워팅입니다. 이런 건 절대 하시지 말아달라라는 부분인데요. 진실을 숨기는 것,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부정확한 정보나 또 우리만 알아도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애드리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언론 대응 그리고 기자들 대응하는 것도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홍보 업무 중에 가장 기본인 언론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언론 홍보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처 손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